과일이 찢어지고 속에까지 들여다보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죠. 배꼽 썩은병과는 좀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퍼 모양으로 무늬가 생기다가 그게 심하면 갈라지고 내부에 있는 태좌라고 하는 그 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씨가 있는 부분까지 들여다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창문과라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지퍼 모양의 줄이 생기고 안으로 함몰되고 속에 있는 태좌가 다 보입니다. 저 뒤에 있는 열매를 보시면 내부가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토마토는 몇 가지 그 생리적 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배꼽 썩은병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열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매가 터지는 거죠. 또 하나는 창문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원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또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그 토마토 영상 댓글을 보면 토마토의 아랫부분이 썩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토마토의 위에서 아래로 지퍼 무늬가 생기고 구멍이 뚫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가 터져요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발생 시기가 조건이 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토 열과는 열매 터짐 현상이죠. 이거는 제가 4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수분 공급. 너무 가물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 주기를 좀 게을리 하다가 갑자기 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그 과도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열매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 지난번 영상 찾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마토 열매가 터지는 4가지 이유, 그걸 한번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그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그러면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 열과는 보통 과습한 시기에 일어나니까 보통 장마기, 그리고 고온 다습한 시기, 장마가 끝나고 나서죠. 고온 다습하면 잎에서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수분이 증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되고, 열매는 또 익어갈 무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껍질이 얇아지고 안에 과즙도 풍부해지고 한 상태에서 증산작용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분 흡수가 되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잎 따기를 좀 많이 하셔서 증산작용할 잎이 부족해진다든지, 그런 게 되면 이제 장마기라든지 장마기 이후에 열매 터짐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영상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해결법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째, 배꼽 썩은병입니다. 이거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장마 초기, 아니면 장마 전에 고온기, 이때 이 배꼽 썩은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댓글에서 배꼽이 썩고 있다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럼 원인이 뭘까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 석회가 또는 칼슘이 부족해서, 흡수하고 싶어도 땅속에 부족해서, 아니면 뿌리 쪽에 어떤 문제로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부족한 겁니다. 식물체 내로 칼슘이 들어오질 잘 못하는 거예요. 없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서 배꼽 부분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요, 식물은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그 농도 차이와 압력 차이로. 그러면 이 물이 쭉 빨아 올라와서 잎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칼슘은 그 물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온 칼슘이 물을 따라서 잎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잎으로 간 칼슘은 열매로 다시 이동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체내 이동이 안 돼요, 거의 칼슘은. 그렇다 보니까 칼슘이 분명히 흡수가 됐는데 잎에서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잎에 쌓여요. 그리고 열매로는 가지 못하니까 그게 썩는 겁니다. 그러면 잎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바스락바스락 거립니다. 이런 칼슘 결핍 현상은 초반에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잎이 좀 두껍고요. 쉽게 바스락바스락 거려져요. 칼슘 흡수가 그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위로 가면 이제 칼슘이 부족해지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주기를 좀 게을리 하시면 땅속에 있는 칼슘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은 물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런데 물주기를 게을리 하거나 아니면 고온 건조한 시기가 되면 건조하니까 아무래도 토양 내 수분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배꼽 썩은병이에요. 이건 엄격히 말하면 병이라기보다 어떤 생리적 장애입니다. 칼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토양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석회라든지 고토석회라든지 칼슘을 넣어서 땅을 가셨어야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거나 이용이 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옆면 살포를 통해서 그 증상을 예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온 건조기 때 이 배꼽 썩은병이 잘 일어나니까 고온 건조한 시기에는 물주기와 그 다음에 옆면 살포의 칼슘 살포를 통해서 배꼽 썩은병을 막아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창문과라는 게 있습니다. 창문과라는 게 뭐냐면요. 이 꼭지 부분에서 배꼽 부분으로 지퍼 모양의 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구멍이 뚫리고요. 안쪽에 있는 씨가 있는 태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태좌 부분까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 못 드십니다. 그냥 빨리 따서 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게 왜 생길까요? 이건 아주 어린 시절 육묘기의 저온 현상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모종 사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육묘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또 질소가 과잉되면 칼슘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돼도 창문과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붕소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칼슘 붕소의 결핍이 되면 이런 창문과가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1번과에도 어쩌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2번과 3번과에 나타납니다. 아까 배꼽 썩은병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1번과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칼슘 흡수가 그때는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온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과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또 땅에 있는 칼슘들도 이제 소비가 돼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고온기가 되다 보니까 물주기도 좀 게을리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2번, 3번 화방에서 그런 이제 배꼽 썩은병이라든지 아니면 창문과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역시 이것도 칼슘이라든지 붕소를 시비해 줌으로써 그런 현상을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묘기 때 저온 피해 예방하셔야 되고 질소 사용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지 붕소의 옆면 시비를 통해서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생긴 문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예방하실 수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선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건 예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고온 건조한 시기에는 배꼽 썩은병이라든지 창문과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칼슘 흡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열과 현상은 장마기라든지 고온 다습한 장마 이후의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열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물 관리를 잘 안 해주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 주기를 한꺼번에 많이 하면 열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물을 꾸준히 주셔서 과일 내의 농도를 유지해 주셔야 갑작스런 수분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열매의 터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주기는요, 칼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 열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주기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마토의 열과 그 다음에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 토마토의 창문과 현상까지 제가 원인과 예방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셔야 수확 잘 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터져도 못 드시고 창문과 생겨도 못 드시고 배꼽 썩어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애써 기르셔서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관리를 좀 신경 쓰셔서 수확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확인하시고 혹시 무슨 이상이 없는지도 관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장마 기간에도 수확 이상 없이 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수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